투자은행의 섬뜩한 경고라. 한국 경제 위험하다.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이 2025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요. JP모건이 1월 달에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을 추계를 했는데 1.3%까지 내렸습니다. 와, 충격이죠. 1.3%면요. 2024년 1.4%보다 낮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대급이거든, 역대급. 역대 6번째로 가장 낮은 숫자예요. 가장 낮은 숫자예요. 1.3%라는 숫자는요. 역대로 보면요. 1956년 이때가 이제 전쟁 후죠. 0.6% 성장한 게 있고요. 또 오일 쇼크 때 1.6% 하락한 게 있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리고 IMF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6% 떨어진 적이 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0.8% 성장했거든요. 2023년에도 1.4%였고요. 그런데 지금 2025년 전망이 1.3%를 내놨다는 건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진짜로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시장을 보면서 작은 하나의 단서도 저는 놓치지 않고 찾거든요. 그런데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투자은행들이 최악으로 지금 잡고 있다는 게 솔직히 공포스럽습니다. 공포스럽습니다. CT은행도 1.5% 잡았거든요. CT은행도 2025년 1월에. 이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진짜 충격적인 상황이 저는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물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나 골드만삭스나 바클레이즈 1.8%입니다. 노무라도 1.7%고요. UBS는 1.9%, HSBC도 1.9%예요. 그런데 이거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아직 이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뭐가 반영이 안 됐느냐? 비상계엄 사태나 탄핵 정국이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아마 더 내리겠죠. 더 내리면 JP모건처럼 내린다고 그러면 충격될 겁니다. 여러분 JP모건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률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내는 편입니다. 그런데 JP모건이 지금 내는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한 충격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3%라는 숫자.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내수든 수출이든 다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JP모건이나 혹은 말입니다. CT은행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수가 어렵지 않느냐.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12월에 88.4까지 떨어졌습니다. 11월에 100.7이었는데 88.4까지 떨어졌으니까 순식간에 빠진 거죠. 너무 급작스럽게 빠진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급작스럽게 빠지면 다시 급작스럽게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반등이 있어야 되는데 반등이 없어요. 한동안 이렇게 갈 겁니다. 내수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수출은 역기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장 1월에 작년에 18% 성장했거든요. 작년에. 2023년 1월에 마이너스 16.6%로 아주 최악이었으니까 2024년 1월에 18% 성장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25년 1월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죠. 피크 아웃이라고 말합니다.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피크 아웃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장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수도 나쁘다, 수출도 나쁘다. 여기에다가
탄핵 정국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 지금 2024년 12월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선계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보면 말입니다. 이 와중에 보면 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나라는 아수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내려갔습니다. 그러니 성장은 당연히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둔화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박살나는 것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라면요. 예, 지금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 위험하다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예,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굉장히 나쁘거든요. 지금 12월치가 안 나왔는데 12월치가 나오면 11월에 97.6까지 떨어졌습니다. 2018년 3월에서 12월까지 이후 6년 만에 9개월째 플러스 전환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그만큼 나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탄핵 정국과 맞물려서 내수와 수출까지 나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진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미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보세요. 당장 JP모건이 예상한 수치로 한다면 지금 2025년 이게 1.3%가 되면 역대로 보면요. 6.25 전쟁 후 1956년 0.6% 1등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음에 6번 6번째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아직까지 예측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의 어떤 깊이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경제는 더 망가질 겁니다. 지표가 나올 때마다 진짜 충격적인 지표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지표가 진짜로 대한민국에게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7번째로 낮은 성장률이 될 거냐 아니면 역대 6번째로 낮은 성장률이 될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렇게 될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어디를 보더라도요 지뢰밭입니다. 식당을 가도 지뢰밭이고요. 사무실을 가봐도 지뢰밭이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기민한 대처가 필요하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투자은행들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1.3%까지 내려잡았다는 것은요. 대한민국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위기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막을 것이냐가 문제죠. 그래야 투자은행들이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못 막으면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투자은행들이 모두 다 내릴 겁니다. 그런데 1.3%보다 더 밑으로 내리는 데가 나올까 두렵죠. 아마 노무라가 내리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한 번 더 두고 보시면서 시장을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은 굉장히 크고요. 그 위협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